그러면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구나. 이걸 몸소 체험합니다. 아이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에서 바지를 벗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생 아이들도 바깥에 들어오자마자 바지를 벗으면서 들어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똑같이 그렇게 같이 잠을 자요. 왜? 유전자 때문에요? 아니요. 눈으로 보고 배우니까. 가정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 아이는요. 인풋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돈을 버는 아빠는 저렇게 와서 아내인 엄마한테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도 괜찮구나. 엄마인 우리 엄마는 돈을 못 벌면 엄마의 남편인 아빠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사는구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풋이 꾸준히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인풋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모든 인풋은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운 게 있으면 배운 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생각한 게 있으면 생각한 게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평생 갖고 살아온 아이들이라면 다른 인풋을 많이 주었겠지만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엔 돈입니다. 그걸 가족에서조차 계속 인풋을 하면 얘네들은 나와서 아웃풋이 뭐예요?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이 돈을 벌어야 하는 공간 안에서 결국은 누가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주게끔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안에서 사회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과연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을 가져다주고 돈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있으면 가정이나 아니면 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왜 패륜범죄일까요? 그렇게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부모고 돈이 없으면 내 부모가 아니구나를 무의식 중에 내가 체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체득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올까요? 인풋이 있으면 바로 내일 아웃풋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요, 일주일을 굶으면 일주일 뒤에 다이어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나 한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살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온 이 사고방식의 결과가 언제쯤 드러나느냐? 이 부모가 늙고 힘없어질 때 이 아이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 가정 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돈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계속 찾아갑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속의 욕망은 뭐예요? 아빠가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 돼. 근데 부모가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찾아가지 않아요. 이번에 명절 때 안 내려오니? 아버지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게 재산 좀 많이 놔주셔가지고 물려주실 재산 좀 있으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나오셨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될 대화입니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돈이 있어서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렇다면 정말로 부모 대접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요, 지금 당장 나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재산 누구 거예요? 부모 겁니다. 절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절박하고 돈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부모님한테 찾아가는데 부모님이 돈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돼요? 가서 지가 찔러 죽이든 범죄를 만들든 무언가를 해서 위협을 가든 어쨌든 간 그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렴문제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물론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아이들이 바깥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받고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얼마 전에 리멤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재벌 2세가 자기가 죽인 한 여자를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선량한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내용의 이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요. 재벌이고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 모든 게 용서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자꾸 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지 않고 내가 훌륭한 부모로서 훌륭한 리더로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참 안타깝게도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안타까운 경우. 부모 자식 간에 돈으로서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내 조직을 운영하는가. 내 조직이라고 하는 건 가정도 내 조직이고 내 회사도 내 조직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큰 회사를 운영하던 작은 가정을 운영하든 둘 부부간의 관계를 운영을 하던 결국은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가, 그게 결국 인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괜찮은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괜찮은 인간으로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밑에 직원들을 키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